80이 아주 멀게만 느껴졌는데 문득 돌아보니 어느새 우리 곁에 다가와 있습니다. 몸의 컨디션이 자주 나빠지고 가벼운 물건도 들기 어려워지는 나이가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 조금만 더 몸을 관리했더라면, 그때 조금만 더 용기를 내서 도전했더라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좀 더 가졌더라면, 이런 후회는 80대에 이르러 더욱 선명해집니다. 60대가 되면 아직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80이 되면 생로병사의 거대한 벽이 파도처럼 덮쳐오는 것을 실감합니다. 그때 뒤늦게 후회해봐도 80세의 몸은 아무리 관리해도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80대 노인들이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연구와 인터뷰를 통해 모아본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남과 비교하며 살았던 시간들입니다. 누구는 더 큰 집을 샀는데 나는 뭘 했나? 누구는 엄청난 연금을 받는데 나는 왜 이런 직업을 선택했을까? 와 같은 비교는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지름길이었습니다. 80대가 되어서야 깨닫습니다. 비교는 불행으로 가는 고속도로였다는 것을. 둘째, 건강을 당연하게 여겼던 순간들입니다. 몸이 자유롭게 움직이던 때를 그저 당연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80대가 되어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조차 감사한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50대, 60대의 건강을 소홀히 한데 가는 80대에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셋째, 자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집착했던 시간들입니다.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재산을 물려주고 자신의 삶을 포기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자녀의 무관심으로 더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자립심을 잃은 노인은 자존감마저 잃게 됩니다. 넷째, 쉼 없이 달려온 시간들입니다. 일과 성취에만 집중하느라 자신만의 취미나 즐거움을 찾지 못했던 사람들은 은퇴 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공허함에 빠지곤 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일에서 은퇴한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은퇴한 느낌이었다고.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인생의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될 때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80대의 후회에서 60대에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60으로 돌아간다면 무조건 이렇게 살겠다고 말하는 진심 어린 조언을 하나씩 살펴봅시다. 다섯째, 배움을 멈춘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를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80대가 되어 그때 시작했더라면 지금쯤 10년은 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60대는 여전히 새로운 시작에 늦지 않은 나이입니다. 여섯째, 작은 행복들을 놓친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큰 성공과 거창한 목표만 쫓다가 일상의 소소한 기쁨들을 놓쳤던 시간들. 80대가 되어서야 깨닫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화려한 성취가 아닌 사랑하는 사람과 나눈 따뜻한 대화. 아침 햇살, 좋아하는 음악 한 곡에 있었다는 것을. 건강은 단순한 신체적 상태가 아니라 우리 노후의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특히 60대에 접어들면서 건강관리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됩니다. 100세까지 산다고 해도 마지막 20년을 병상에 누워 지낸다면 그것이 과연 축복일까요? 노인 김 씨와 박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100세까지 살았지만 75세부터 질병으로 25년간 침대에 누워 지내야 했습니다. 반면 박 씨는 87세까지 살았으나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텃밭을 가꾸고 친구들과 단풍 구경을 다니며 활기차게 지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입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 수명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할 것은 단순한 장수가 아닌 건강하게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60대에 반드시 알아야 할 건강 관리의 핵심은 근력 유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감소하는 근감소증은 노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 중 하나입니다. 60세가 넘으면 매년 약 1에서 2%의 근육이 소실되며 이는 독립적인 생활 능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살을 빼는 것에만 집중하시는데 60대 이후에는 오히려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체중계의 숫자보다 근력과 기능성에 집중하세요. 근육은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노화를 늦추고 독립성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간단한 근력 체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손의 엄지와 검지로 동그라미를 만들어 종아리에 가장 두꺼운 부분을 감싸보세요. 손가락이 닿지 않는다면 근육이 충분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만나거나 겹친다면 근력 강화가 필요한 신호입니다. 근력 강화를 위해서는 규칙적인 저항 운동이 필수입니다. 무거운 웨이트를 들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체중을 이용한 스쿼트, 벽에 기대어 하는 팔굽혀펴기,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기를 반복하는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단백질 섭취에 신경 써야 합니다. 60대 이후에는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지므로 젊었을 때보다 2030%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매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의 단백질, 즉 육류, 생선, 두부, 달걀 등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은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은퇴하고 시간이 생기면 운동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때는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금씩이라도 시작하여 근육과 체력을 키워두어야 노년에도 꾸준히 운동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의 또 다른 핵심은 예방입니다. 정기적인 검진으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만성질환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 당뇨, 고혈압 같은 질환은 60대 이후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식습관도 건강 수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떨어지므로 여러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다양한 식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건강한 지방이 들어있는 견과류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도 잊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져 쉽게 탈수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루에 68잔의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마지막으로 건강한 수면이 건강 관리의 기본입니다. 78시간의 충분한 수면은 면역력 강화, 기억력 향상,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세요. 건강은 60대가 되어 갑자기 관리한다고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습관들을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이 곧 자산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어떤 부자도 건강을 잃으면 진정한 부자라 할 수 없습니다. 노후에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은 단순한 물질적 풍요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존엄성과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경제적 자립 없이는 스스로 결정할 자유가 제한되고 타인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특히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부모 자녀 관계의 건강한 균형이 깨지기 쉽습니다. 은퇴 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저축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고정 수입이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그런 수입이 없어도 지출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 결혼 비용이나 나이가 들면서 증가하는 의료비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를 위해 얼마를 준비해야 할지 고민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은퇴 전 생활 수준의 7,080%를 유지하려면 현재 월 소득의 최소 1,520%는 노후를 위해 저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50대, 60대라면 이 비율을 더 높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노후 자금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리한 투자를 피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리스크가 큰 투자는 지양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해야 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실패할 경우 만회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젊었을 때와 달리 이 시기에 투자는 수익보다 원금 보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명합니다. 은퇴 후 생활비를 마련하는 방법으로 연금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연금 소득원을 미리 준비해 두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기적으로 나오는 연금은 노후 생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많은 노인들이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 본인의 노후 생활을 희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본인에게도 자녀에게도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자신의 노후를 위해 재산을 활용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건강하고 독립적인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녀에게 더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은 많은 사람들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집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노후 재정 계획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필요하다면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평생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도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생활비 걱정 없이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죽기 전에 재산을 다 써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재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비교하지 않고 검소하게 생활한다면 대부분은 노후 자금이 충분할 것입니다. 가장 훌륭한 노후 준비는 평생 현역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은퇴 후에도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수입이 많지 않더라도 이를 통해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경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입니다.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려면 60대 이전부터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네트워크를 넓혀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기술, 데이터 분석, 콘텐츠 제작 등 시니어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젊은 세대에게 전수하는 멘토링이나 컨설팅도 좋은 선택입니다. 노후의 경제적 자립은 미리 준비할수록 유리합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착실히 준비한다면 존엄하고 자유로운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자립은 노년의 자존심이자 행복한 노후의 기본 조건임을 잊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외로움입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것과 외롭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60대 이후에는 혼자서도 잘 지내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생존 기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가는 경험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으려 하면 오히려 불건강한 관계에 의존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편안하게 느끼는 법을 배우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간을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기회로 삼으세요. 홀로 보내는 시간은 자기 성찰과 내적 성장의 소중한 기회입니다.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서, 음악 감상, 원예, 요리, 그림 그리기, 명상 등 혼자서도 깊은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이런 취미는 단순한 시간 보내기가 아니라 삶의 의미와 기쁨을 찾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60대가 넘어가면 인간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는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사람들만 곁에 남게 되는 축복입니다. 깊이 있는 몇몇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많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더 의미 있습니다. 혼자 잘 지내는 사람들은 다양한 사회적 접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골 카페 주인, 동네 상점 직원, 운동 모임 회원들, 지역 봉사활동 참여자 등과 가벼운 교류를 유지합니다. 이런 느슨한 관계망이 고립감을 줄이고 사회적 소속감을 제공합니다. 혼자 살아가는 기술의 핵심은 자기 돌봄입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 건강한 식사, 충분한 수면, 정기적인 운동을 통해 스스로를 돌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자기 돌봄은 자기 존중의 표현이며 독립적인 삶의 기초가 됩니다.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복은 외부 환경이나 타인이 아닌 내면의 평화와 자기 수용에서 비롯됩니다. 스스로에게 친절하고 자신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세요. 바른 자세는 단순한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세는 건강, 자신감, 그리고 활력과 직결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젊음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하루하루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등이 굽고 허리가 구부정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건강을 위해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도 자세가 좋지 않다면 무릎과 허리에 무리가 가고 관절 범위가 오히려 좁아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자세는 어떤 모습일까요? 옆에서 보았을 때 허리뼈와 목뼈가 자연스러운 S자, 곡선을 그리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전신이 보이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자세를 정면과 측면에서 살펴보세요. 벽에 등을 대고 똑바로 섰을 때 발 뒤꿈치, 엉덩이, 어깨, 머리 뒷부분이 모두 벽에 닿아야 합니다. 자세가 비뚤어지는 주요 원인은 근력 저하와 잘못된 생활 습관입니다. 항상 같은 자세로 앉아 있거나 한쪽으로만 가방을 매는 습관,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 등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세를 변형시킵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보느라 고개를 숙이는 거북목 자세는 현대인의 대표적인 나쁜 자세입니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자세를 의식적으로 점검하고 교정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앉을 때는 허리를 곧게 펴고 어깨를 뒤로 젖히고 턱을 약간 당기는 것을 잊지 마세요. 서 있을 때는 무게중심을 양발에 고르게 분배하고 배에 약간 힘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 교정을 위한 간단한 운동을 매일 실천해 보세요. 벽 밀착 운동은 바른 자세를 체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벽에 등을 대고 서서 발 뒤꿈치, 엉덩이, 어깨, 머리가 모두 벽에 닿도록 하고 30초간 유지하세요. 하루에 3회 정도 반복하면 효과적입니다. 어깨 스트레칭도 중요합니다. 양팔을 벌리고 원을 그리듯 앞뒤로 돌리면 굳어있는
어깨, 근육을 풀 수 있습니다. 또한 가슴을 열어주는 스트레칭은 구부정한 자세를 교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문틀에 양팔을 대고 서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 가슴이 확장되는 느낌이 듭니다. 바른 자세는 외모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똑바로 선 자세는 더 젊고 생기 있어 보이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근사한 매력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꼿꼿한 자세입니다. 자세가 좋으면 키도 더 커 보이고 자연스럽게 자신감도 생깁니다. 자세는 마음가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바른 자세는 긍정적인 생각과 자신감을 향상시킵니다. 반대로 구부정한 자세는 우울한 감정과 무기력함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자세를 바로 하면 마음가짐도 긍정적으로 변화합니다. 60대에 접어들면서 자녀와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해야 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하는 과정은 부모에게도 큰 변화입니다. 이 시기에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상호 존중하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해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녀로 인해 노부모가 죽게 되는 3가지 경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재산이 있는 부모가 손을 벌리는 자녀를 면하면 맞아 죽고, 찔끔찔끔 다가오는 자녀 때문에 시달려 죽고, 다 퍼주다가 탈탈 털려 굶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농담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려는 과도한 집착이 부모와 자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넘겨주고 버림받거나 학대받는 노인들의 뉴스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순간 자신의 독립성과 결정권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감을 빼먹듯이 조금씩 재산이 줄어 노년이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불상사를 피하려면 일찍부터 자녀에게 명확한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경제적 지원을 할 것인지, 어디까지 도움을 줄 것인지 미리 계획하고 소통하세요. 예를 들어 대학 졸업 때까지만 또는 결혼할 때까지만 지원하겠다는 분명한 시점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를 결혼시키고 집도 마련해주고 결혼 후에도 계속 도와주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자녀의 독립심을 해치고 부모에 대한 의존성을 키울 위험이 있습니다. 자녀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입니다. 가능하다면 자산은 연금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매달 생활에 필요한 돈이 나온다면 마지막까지 자립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큰 돈을 한 번에 주어 부모가 빈곤에 빠지게 하는 것보다 매달 나오는 연금에서 일부를 도움으로 주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또한 건강할 때 미리 자녀들과 노후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 분배, 요양, 의료 결정 등에 관한 본인의 뜻을 분명히 밝혀두세요. 이런 대화는 어색할 수 있지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효도에 대한 기대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와 다른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지나친 기대를 하지 않을 때 더 건강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효도는 강요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정서적 교감입니다. 노년에는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붙잡으려고 하면 정작 소중한 것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선택과 집중의 지혜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파레토의 법칙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모든 성과의 80%는 노력의 20%에서 비롯된다는 법칙입니다.
2080 법칙이라고도 불리는 이 원리는 우리 삶에도 적용됩니다. 개미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 모든 개미가 똑같이 일하지 않습니다. 소수의 부지런한 개미들이 전체 식량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지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20%를 찾아 집중하면 나머지 80%는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화려한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비싼 외제차, 큰 집.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그저 잊어도 괜찮은 80%에 속합니다. 반면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여유, 내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건강,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공간 같은 것들은 우리 삶의 핵심 20%입니다. 이런 것들만 있다면 나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60대 이후에는 사회적 지위나 타인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질 시간입니다. 내가 어떤 회사를 다니고 얼마의 연봉을 받으며 어떤 차를 타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외부의 기준이 아닌 자신만의 기준으로 삶의 가치를 재정립할 때입니다. 노년기는 쇠퇴하는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자유로워지는 시기입니다. 자녀 양육의 부담에서 벗어나고 직장 생활의 압박도 줄어들며 사회적 의무에서도 자유로워집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는 세상의 정답에 얽매이지 않고 나만의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여유를 선사합니다. 이 시기를 충만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긴장을 내려놓고 작은 실수 정도는 웃어 넘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타인을 용서하고 자신을 용서하는 넉넉한 마음도 중요합니다. 누군가로 인해 기분이 상했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잘못했을 때도 스스로를 용서해 주는 너그러움을 기르세요. 행복이 무엇인지 너무 깊이 고민하지 마세요. 복잡하게 생각하면 오히려 일상의 작은 행복들을 놓치기 쉽습니다. 간단한 운동으로 기분을 전환하고 좋아하는 취미에 시간을 투자하며 사소한 것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거창한 성취나 화려한 경험이 아닌 일상의 작은 기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매일의 소소한 순간들을 음미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7가지 실천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간단한 습관들이 여러분의 매일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첫 번째, 상쾌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깨어있는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려면 충분한 수면이 필수입니다. 하루 78시간의 수면을 목표로 하고 필요하다면 낮잠도 적극 활용하세요. 충분한 휴식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의 토대가 됩니다. 두 번째, 사랑을 표현하세요. 익숙하다는 이유로 또는 쑥스럽다는 이유로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의 마음을 꺼내보세요.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친구들에게 가볍게 인사하듯 사랑을 표현하세요. 사랑은 표현할수록 더 커지는 법입니다. 세 번째, 작은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세요. 하루에 30분 걷기, 일주일에 한 번 새로운 요리 시도하기, 한 달에 한 권 책 읽기 같은 소소한 목표라도 세우고 달성하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성공들이 모여 삶의 의미를 더합니다. 네 번째, 무리하지 마세요. 과도한 부담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가져옵니다. 자신의 체력과 상황에 맞는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 너무 많은 일을 맡긴다면 웃으며 가볍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세요. 다섯 번째, 자신과 타인에게 선물하세요. 작은 선물이라도 스스로에게 보상하는 기쁨을 경험해 보세요. 좋아하는 차 한 잔, 오래 읽고 싶었던 책 한 권, 마음에 드는 작은 소품 하나. 이런 소소한 선물이
일상에 활력을 더합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는 기쁨도 놓치지 마세요. 6번째,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되 그 감정에 휩쓸리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목격할 일이 많아집니다. 그들의 슬픔에 진심으로 공감하되 자신마저 그 슬픔에 함께 침잠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공감과 분리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7번째, 놀이를 잊지 마세요. 어른이 되면서 놀이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놀이는 스트레스를 풀고 웃음을 되찾게 해주는 훌륭한 치료제입니다. 손주들과 함께 놀거나 배우자와 함께 보드게임을 즐기는 등 자신만의 놀이를 찾아보세요. 세상은 험난할지라도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받는 작은 관심과 애정은 우리에게 큰 희망과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힘을 선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랑을 주고받는 것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흐르고 우리는 매일 우리의 종착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하루하루를 진정 내 마음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타인의 시선에 매달려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행복의 답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내 마음 속에 있습니다. 인생이란 바로 지금 여기입니다. 행복을 느낄 시간과 공간, 그리고 사람은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지금 내 앞에 있습니다.